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물레이더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승익입니다. 오늘은 고려 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계와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식 오늘 재벌 산업 전문 기자인 한우식 기자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려 아연의 지분 경영권 분쟁이 조금씩 다시 수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예. 아연, 네. 이게 정확히 뭐죠? 고려 아연 할 때 아연이? 조금 시간이 좀 허락되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연은 그 5대 비철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5대 비철금속, 5대 비철금속. 뭐 니켈, 주석 그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가격은 톤당 가격은 런던 금속거래소 LME 기준 한 네. 3,000불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있고 우리 생활에서 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철근에 네. 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아연을 동업을 합니다. 도금을 하고 보통 우리나라 그 아파트가 재건축 연한이 30년이지 않습니까? 네. 왜 30년이냐? 30년은 지나면 이 아연이 그 재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철근이 녹이 설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재건축 같은 것도 30년 안으로 좀 두고 있습니다. 아연하고 네. 한계가 있고 흔히 또 이게 일종의 비타민 그 미네랄입니다. 네. 그 쉽게 얘기해서 보통 뭐 아연이 이렇게 좀 부족하면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 네. 좀 이렇게 골절이 좀 아프다는 뭐 그런 현상도 좀 나타납니다. 네. 그렇다고 뭐 아연을 뭐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꼭 비타민이라든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아연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람 인체로 보면 비타민 같은 영양소라고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최근에도 그런 이제 또 필요한 비철금속 요소들이 있나 봐요. 그렇게.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을 한번 좀 예.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예. 고려 아연 맨 처음에 어떻게 이 회사가 만들어졌고 지금의 이제 3세대까지 오는 데 있어서 경영권 그 분쟁이 고려 시작됐어요? 아연은 지금 그 영풍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영풍그룹. 영풍그룹의 주 네. 계열사입니다. 영풍그룹은 지난 1949년 뭐 73년 됐죠. 예. 4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예. 설립이 됐고 고려 아연은 그 이후 197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고려 아연이 만들어진 계기를 조금 살펴보자면 조금 이렇게 흥미롭습니다. 네. 이 아연이라는 게 일종의 어떤 공해 유발 산업입니다. 네. 원래 이쪽이 일본 쪽이 네. 아연 재련을 아주 좀 크게 확장을 했었습니다. 네. 뭐 50년대, 60년대 그 대표적인 재벌이 지금 일본 미쓰이 재벌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예전에 보면 이따이 병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일본의 도야마 지방에서 그 아연 재련소가 있었는데 이따이 병이 발생을 한 다음에 일본 정부에서 아연 재련소를 거의 폐쇄시켰습니다. 아. 그 당시에 1970년대니까 박정희 정부 때 네. 통이 네. 이걸 국내에 받아들였습니다. 설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당시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 우선 정책이니까 뭐 공해라든지 네. 뭐 환경 그쪽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 아연이 이쪽 아연 산업 쪽에 본격적으로 네. 진입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랬고 영풍그룹에서 지금 아연 생산을 하고 있는데 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네. 고려 아연이고 하나는 주영풍에서 또 아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연 재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광부들 이렇게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한 뭐 열흘 정도 있다가 구조된 사고가 있었는데 그 광산이 아연 광산입니다. 예. 석포 재련소가 있고. 예. 예.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좀 전에도 그 자료화면이 나왔었는데 예. 영풍그룹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대중 브랜드는 사실 영풍문고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소비자 접점이 좀 떨어지는 산업이죠. 네. 영풍문고 하나. 사실 영풍문고가 영풍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 기준으로 0.1%밖에 안 됩니다. 네. 영풍그룹 전체에 있던 자산이 한 14조 정도 되고 재계 30입니다. 네. 그 주력 회사가 이쪽 고려 아연입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경영권 분쟁, 지금 예. 경쟁이 지금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7월 달부터 이쪽 네. 소위 말하는 공동 창업자 네. 장씨 집안하고 최씨 집안의 어떤 그런 지분 경쟁이 네. 불이 붙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그냥 뭐 덩달아 좀 뛰어올랐는데 네. 이게 7월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40만 선에서 이렇게 좀 맴돌다가 지금 한 60만 원 네. 중후반에서 움직이고 있고 뭐 곧 뭐 70만까지 갈 거다. 네. 그리고 뭐 일부 그 투자 증권사 쪽에서는 뭐 목표 주가를 한 80만 원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영풍그룹 오너 기업이지만 이 오너 중 어느 누구도 그 지주사인 영풍의
몸을 담고 있지 않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지주사로 주식회사 영풍이 있는데 주식회사 영풍 같은 경우에는 전문 경영의 체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네. 우선 그 장씨 집안과 어떤 이쪽 최씨 집안의 어떤 그런 공동 경영 정신을 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하자는 그런 어떤 서로의 어떤 암묵적인 합의하에서 네. 지주회사에는 저 오너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고 네. 전문 경영 체제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장 씨와 최 씨를 봤을 때 실질적인 오너가 누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우선 지분은 이쪽 네. 장 씨가 많습니다. 네. 최대 주주네요. 예, 예. 네. 저 지주회사 주식회사 영풍의 지분 같은 경우에도 거의 58%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과점 주주나 다름없죠. 그리고 뭐 나머지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다 최대 주주가 또 주식회사 영풍입니다. 네. 그런데 이쪽 뭐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는 네. 경영은 이쪽 최씨 집안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지분 구조를 보면 이쪽 장씨 집안이 갖고 있지만 네. 최대 주력 사회였던 경영권 네. 이사회는 이쪽 최씨 집안이 최 장악하고 씨반이 있습니다. 갖고 있고. 이게 일종의 어떤 그런 공동 경영 정신에서 좀 비롯돼가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직 뭐 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게 60년, 70년간 이렇게 공동 경영을 해오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합의가 있었던 걸로 좀 판단됩니다. 그럼 애초에 1949년도에 그 고 장병호 회장과 최규 회장이 공동 창업을 했을 때 예. 시체말로 돈은 장병호 회장이 된 건가요? 뭐 아직 그쪽도 정확하게 팩트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이렇게 추측이 나오는데 뭐 다른 추측에서는 이쪽 저도 이 부분을 취재를 하면서 영풍 주식회사 영풍 쪽도 취재를 해보고 네. 고려안 쪽도 취재를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밝히지를 않습니다. 네. 뭐 홍보실 쪽에서도 밝히지도 않고 추측해 보건데 뭐 팩트로 드러난 건 아닙니다. 추측해 보건데 둘 다 뭐 장씨 집안에 있는 최씨 집안은 달다 이렇게 돈을 댄 걸로 좀 어느 정도 네. 추측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과 효성과의 또 그런 것도 관계가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또 LG가에도 또 허 씨와 구 씨 집안에도 그런 공동 예, 그런 부분이 파트너십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있는데 스토리들이 쭉 있는데, 예. 뭐 이쪽 고려 아연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쪽 많은 또 공헌을 했던 쪽이 최씨 집안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최씨 집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 2세들이 전부 다 서울대 출신들입니다. 이거 학교를 밝히기가 그런데 네. 엘리트 교육을 좀 네. 시켰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어느 정도 어떤 경영에 있어서 또 수완을 발휘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창업자에서는 지금 거의 이제 재벌 3세까지 내려왔죠. 이제. 예, 예, 예. 그 공동 창업의 정신이 많이 좀 퇴색되겠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어느 기업이든 이렇게 뭐 60년, 70년간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뭐 공동 경영을 좀 지켜온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 트렌드가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3세들 같은 경우 예전에 어떤 뭐 창업 세대 그리고 창업 2세대하고는 달리 어떤 가치관이 좀 많이 좀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네. 신사업 쪽에 좀 눈을 뜨게 되고 네. 그러면서 어떤 최근에 어떤 그런 좀 경영권 다툼에 어떤 불이 붙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왜냐 이쪽 그 최씨 집안 쪽에 최윤범 부회장, 고려아연 부회장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아직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뭐 사양 사람은 이 정도 영풍 그룹 내에서 캐시카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네. 이따 보니까 뭐 새로운 사업 쪽으로 좀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최윤범 부회장이 특히 네. 보폭을 넓히는 부분이 어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네. 2차 전지 네. 그리고 그 쓰레기 네. 재활용 네. 그런 쪽입니다. 네. 일종의 신산업에다 볼 수 있는데 당장 진출하다 보니까 새로운 영역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영풍에서도 기존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진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둘 사이의 어떤 그런 좀 갈등이 좀 일어났다, 발생했다는 그런 식으로 재계에서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보통 네. 그 친형제들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교육권 모쟁이 많이 생기는데 예, 예. 이 서로 피가 다른 그 성이 다른 그 일가끼리 3세까지 왔다는 건 상당히 그래도 돈독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그렇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LG가 네. GS 가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공동 창업전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어졌고 뭐 GS로 좀 분가가 되었지만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는 식으로 네. 재계에서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와 반면 예전에 어떤 삼성하고 삼성 이병철 회장하고 효성가에 있던 창업 중인 조홍 회장하고도 같이 동업을 했었습니다. 네. 동업을 했는데 결국 효성이 갈라져 나갔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갈라져 나갈 때 효성이라는 그 이름을 지은 것도 네. 이거 밝을 효자입니다. 예. 삼성보다 더 잘 나가겠다, 더 밝게 하겠다는 그런 그러네. 의미에서 같이 성이 들어가네. 또 그렇죠. 삼성, 효성. 예, 그렇죠. 오히려 삼성을 뛰어넘겠다는 예, 그렇죠. 그런 이름이 있었던 거군요. 그런 게 부분이 있었죠. 네. 지금 나이도 보니까 비슷해요. 우리 장세준 대표가 74년생이고 예, 예. 최인범 대표가 또 75년생이고. 그러니까 또 재계 3세고 나이도 네. 비슷하니까 어떤 네. 그런 장씨 일가와 어떤 최씨 일가의 어떤 네. 그런 뭐 경쟁 구도가 조금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흥미롭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장씨일가 쪽으로 한번 볼까요? 그 계열사들이 쭉 많이 있는데 예.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주로 전자 계열사들 네. 맡고 있습니다. 영풍전자라든지 뭐 코리아스킷 이쪽 맡고 있는데 사실 좀 전자 계열사들이라는 게 어떤 경기 변동을 좀 많이 타지 않습니까? 네. 전방 산업의 어떤 그런 흥하고 쇠함에 따라서 바로 어떤 그런 실적이 좌우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쪽 고리아연이라든지 이런 건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어떤 그런 일종의 어떤 사양 산업이지만 네. 고리아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아연 생산 1위 업체입니다. 네. 글로벌 무대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존재를 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 네. 비해서 이쪽 장씨 집안이 맡은 전자 계열사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장씨일가 3세인 그 장세준 코리아 서킷 부회장 예. 아까 대표이사로 그 자료 화면이 나왔는데 이번에 경영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기가 어떤가요? 지금 이게 경영 능력 평가. 항상 이게 뭐 그쪽 최씨 집안 같은 경우가 당장 알짜 기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고리아연인데 네. 장씨 집안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영풍 그룹 내에 있던 건 지분은 가장 많습니다. 네. 뭐 지분 관계는 최대 주주지만 과점 주주지만 지금 맡고 있는 산업이 전자이익도 보니까 성장성이 이쪽 뭐 고리아연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거죠. 당장 뭐 고리아연 3세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성을 두면서 뭐 어떤 그 환경 쪽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비해서 이쪽 장씨 집안 쪽 전자 계열사 쪽은 그러한 움직임을 아직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근 실적이 어땠나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가 최근 한 2년 정도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한 1조 5천억 정도 매출도 나고 영업이익도 한 1,000억대 냈었었는데 이게 일종의 어떤 그런 팬데믹 영향 때문입니다. 네. 사실 뭐 일종의 어떤 그 기저 효과를 본 거죠. 네. 2년 동안 기저 효과를 보는데 사실 그전 뭐 2, 3년 전만 하더라도 매출이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네. 거의 뭐 영업 적자가 날 때도 많았었습니다. 네. 예. 자, 이에 비해서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영풍그룹 내에서 가장 이제 알짜배기 사업인데 예. 고려아연 실적은 어떻죠? 지금 고라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이 한 11조 정도, 네. 그리고 순이익이 한 1조 한 1,000억 정도 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영업이익률이 한 11%, 12% 되죠. 네. 제조업 중에서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알짜 회사죠. 예. 그야말로 그 아연계의 정말 그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후진국 산업이죠. 이게 그 산업 재병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대표적으로 저 뭐 영풍에서 좀 아연 재련 사업을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영풍에서도 하고 있고 이쪽 뭐 고려안에서 하고 있는데 그 석포 재련소 같은 경우보다 또 그 아연 광산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옆에 있다 보니까 그쪽 뭐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대대 좀 심합니다. 네. 뭐좀 일종의 어떤 공해병 그런 것도 네. 있고 뭐 건강 상의 어떤 네. 그런 리스크에도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 예전에 보니까 몇 달 전에 보니까 MBC 쪽에서 한번 다루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풍 산업의 두 얼굴. 네. 아까 말씀드린 영풍국 있지 않습니까? 책도 팔지만 또는 네. 한쪽으로는 이쪽 네. 공해 산업, 환경공해 산업의 어떤 주범이다 하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다룬 적도 있습니다. 참, 그렇다고 또 이 사업이 또 상당히 우리 최강 사업이라든가 비철 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사업인데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잘 그 산업 재병으로 이어지지 않게. 근데 사실 뭐 네. 일반 그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쪽 재련 사업에 다 철수를 했었습니다. 네. 했었는데 아직 뭐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철수를 못 하고 네. 최근에 몇 년 전인가요? 호주에 네. 재련소를 세웠습니다. 네. 호주 같은 경우 워낙 땅덩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뭐 재련 사업이 가능한데 네. 국내 같은 경우는 땅덩이가 좁은 데에서 이런 재련 사업은 좀 환경 오염의 어떤 주범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3세 최인범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다른 네. 신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이유도 이 같은 어떤 배경에서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고려아연 한번 지배 구조를 다시 한번 좀
그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예, 예. 되게 독특하다면서요, 진짜? 예. 원래 저 고려안 같은 경우에는 저 지주회사 영풍이 한 26%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외 장시 일가들이 그 한 31% 정도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지금 원래 최씨 일가 쪽은 한 지분이 한 15%. 예, 한 15%에다가 네. 최근에 좀 우호 지분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네. 이 우호 지분이라는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사주를 네. 매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 자사주가 매각이 되면 의사결정권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우호 지분이 이쪽 최씨 일가의 지분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분 차이가 한 2%, 3% 정도 차이가 밖에 네. 안 납니다. 이게 결국 자사주가 상당히 중요한 이게 히든카드가 됐었네 보니까. 뭐 이게 뭐 흔히 그 자사주의 어떤 그런 뭐 매재기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인범 회장이 또 이 자사주를 좀 매각하고 일종의 어떤 교환한 데가 최인범 회장이 뭐 기본적으로 어떤 재계 3세대라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하나 김동관 쪽 회장 쪽하고 자사주를 좀 수합을 했었습니다. 수합을 해서. 예. 좀 하나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 큐셀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저 환경 쪽 네.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이 어떤 서로의 어떤 일속이 맞아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쪽 호주 쪽에 네. 좀 적극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쪽 뭐 재련소도 갖고 있고 호주 쪽에서도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런 쪽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쪽 하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또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뭐랄까 그 컨트리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게 된 거죠. 네. 서로가 강한 쪽의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교환하게 됐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뭐 이 같은 뭐 지배구조 때문에 계속 분가 얘기는 계속 나왔겠어요. 사실 본가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쭉 네.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뭐 특히 이렇게 일종의 모멘텀이 된 게 없었죠. 네. 없었는데 최근에 최인범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뭐 자사주를 뭐 사업한다든지 네. 다른 쪽에 매각하면서 어느 정도 어떤 그런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좀 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누가 먼저 이제 악셀레터를 밟기 시작한 건가요? 서서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최인범 회장 쪽이죠. 예. 최인범 회장 쪽이 물론 뭐 공동 창업 정신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네. 물론 소위 말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뭐 이사회 소집하는 거라든지 자사주 수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됐죠. 됐는데 네. 뭐 이런 부분을 상당 뭐 이쪽 장실가 쪽에서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자꾸 뭐 태클을 걸고 또 장시 일가 쪽에서도 지금 지분 경쟁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장시 일가 쪽에서도 뭐 개인 회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계속 그 지분을 매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까 그 좀 전에 하나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LG화학이랑도 또 지분 수합이 있었죠? 그렇죠. LG화 같은 경우가 2차 전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를 이쪽 어디입니까? 이쪽 고려아연 쪽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의 어떤 그런 좀 일속이 맞아 떨어져가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하나와 LG는 일단 최씨 쪽에 이제 편을 든 건데 어떻게 보면 예. 또 장시 쪽에 또 대기업들은 없나요? 편들이? 유감스럽게도 아직 뭐 장시 쪽 네. 편을 드는 쪽은 없습니다. 왜냐? 네. 지금 뭐 재계 뭐 3세들이 주로 보면 새로운 네. 좀 사업에 좀 나서고 사는 쪽이 나쪽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네. 수소, 네. 신재생 에너지, 네. 2차 전지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이쪽 장시 쪽 일가 쪽은 조금 그런 부분에 좀 뒤진다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사학관계에서가 특별히 어떤 그런 뭐 친하고 나쁘다 그런 관계보다는 서로 일속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 뭐 고려아연 쪽의 어떤 쪽에 뭐 좀 이렇게 스탠스를 맞추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장실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뭐 지분 경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칼을 빼들었나요? 사실 이쪽 뭐 일부 그 계열사를 통해서 네. 코리아스킷이라는 계열사를 통해서 지분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네. 당장 자금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또 이쪽 최씨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어떤 그런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사수 수합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다른 방면으로 네. 우호 지분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네. 장시 집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장 그래서 자금력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의 자금 추가 지분을 매집한 게 뭐 한
1% 미만입니다. 네. 당장 자금력이 딸리니까. 워낙 회사가 또 시총이 크다 보니까 예. 웬만큼 사도 지분 지금 뭐 한 주당 가격이 60만 원, 70만 원 하니까 그럴 수밖에 지금 한 없습니다. 시가총액 10조 정도 10조가 넘죠 지금 고려아연이. 지금 시총 같은 경우가 10조가 조금 12조 정도 됩니다. 예. 자 이제 이 같은 과정에서 최은범 부회장이 재계에서 관심을 받는 경영자로 상당히 지금 많이 예. 모멘텀이 부상하고 있죠 지금. 예, 맞습니다. 네. 우선 그 최명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런 고려 아이언의 어떤 그런 그 부회장직을 맡아서 무슨 나름대로 어떤 경영 소환을 발휘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쪽 고려안이 갖고 있는 그런 성장성의 한계를 보고 재빨리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뭐 선회를 했다는 식으로. 2차 전지 사업이라든가 그렇죠. 신재생 사업이라든가 예. 뭐 발빠르게 상당히 지금 어쨌든 뭐 젊은 경영인으로서 예. 상당히 뭐 발빠른 이제 4차 산업을 뛰어넘는 또 산업들을 많이 좀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은 재계 쪽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보면 어떤 미국의 어떤 IRA입니까, 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런 것 때문에 환경 산업이 네.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덕도 좀 많이 봤다는 어떤 관측이 판단이 나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사업이 주로 2차 전지 소재 쪽이랑 수소 사업 쪽이죠. 2차 전지 쪽하고 그리고 저기 신재생 에너지 네. 수소 사업 쪽 네.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 특히 네. 쓰레기 재활용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저기 전자 쓰레기 같은 경우 예. 그런 쪽입니다. 일종의 비철 금속 재활용 리사이클링 사업. 그렇죠. 하다못해 네. PC 같은 경우, 네. 하드 컴퓨터 같은 경우 그 안에 소위 말하는 비철 금속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강 산업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도시 광산이라고 표현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 뭐 적극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비철 금속 그 재활용 사업이 엄청나게 이쪽에 정말 예전에 속된 말로 고물상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예전에는. 예. 근데 지금 이제 리사이클링 사업, 뭐 도시강 산업 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말이 좋아졌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사실 그 예전만 하더라도 뭐 여기서 뭐 휴대폰이라든가 그런 네. 쪽에서 들어가는 뭐 귀금속이 많습니다. 네. 금도 들어가고 은도 들어가고 그런 쪽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딸렸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네. 생산성이 딸렸는데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재생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의 재원은 어디서 나온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사주 네. 수합 매각하는 네. 그런 과정에서 투자 재원을 많이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가 몇 달 전인가요? 이쪽 고려아연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하면서 지분을 하나가 5% 확보를 했었습니다. 네. 미국 자회사를 통해 확보를 하고 그 당시 한 4,700억 정도 하나 쪽 자금이 투여가 됐었습니다. 그런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쪽 사업 쪽에 조금 적극적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그 방송을 시청하시는 그 투자자들은 상당히 그 지분 경쟁 어떻게 보면 주식이 오를 수 있는 되게 절호의 찬스인데 가장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전부 좀 정시 전문가는 아닌데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관측을 하기를 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무사 쪽에서는 7월달에 40만 원 하다가 지금 60만 원 정도로 뛰었지 않습니까? 또 뭐 목표 주가를 80만 선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서로 어떤 지분 경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쪽 뭐 서로가 네. 주주 친화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네. 또 그런 면도 있고 새로운 뭐 그 최은범 부회장이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연히 어떤 주가 부양의 긍정적인 신호로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여기가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12월 말일자까지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게 예, 상당히 예. 중요한 또 이슈가 될 것 같고 내년 예, 3월 예. 주총이 기대가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표면적으로는 뭐 드러난 뭐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는 경영권 분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소송들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지금 없죠 지금. 아까도 제가 뭐 영풍이라든지 고려안 쪽좀 관계자들 뭐 홍보 쪽 네. 분들하고 좀 통화를 좀 해봤었는데 그쪽에서는 좀 의아해합니다. 네. 왜 이렇게 밖에서 떠드냐 언론 쪽에서 네. 그쪽 내부에서는 뭐 조용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하는데 뭐 사실 뭐 이 지분 경쟁이란 게 뭐 언론 쪽에서 너무 좀 노골화된 측면도 좀 분명히 있는데 사실 뭐 12월 결산 법이니까 향후에 어떤 그런 지분 구도가 어떻게 될지는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시가총액이 크고 회사가 상당히 우량하다 보니까 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많아요. 예. 뭐 개인 투자들보다 기관 투자가들을 얼만큼 포섭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또 예. 지분 경쟁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된 좀 추가 추진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사는 게 사실 이렇게 그 공동 경영을 70 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이 좀 크게 뭐 훼손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어떤 신사도를 지키면서 네. 자연스럽게 뭐
헤어지더라도 LG처럼 네. 아름다운 이별을 하지 않을까 하는 네. 게 제 뭐 기대입니다. 근데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이별보다 네.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이별을 더 원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돼봅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또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